반갑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서 이제 많은 말을 못 했는데요. 네, 딱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몸 좀 괜찮으세요? 저는 오늘 컨디션 괜찮은 것 같아요. 어제 좀 쉬었더니 네, 어제 오후에 잠깐 또 나갔다 오긴 했는데 왜 안 괜찮을까? 좋아져야 되는데 몸이 계속 돼가지고 큰일이네. 오늘 일요일이라 어제 친정어머니는 잘 만나셨어요? 해운대? 60만이라던데? 60만 인파가 있다던데 거기에? 어제 뉴스에서? 아 그 좁은데 60만. 아우 나는 생각만 해도 싫어. 깝깝해. 해운대 가려는 이유가 찜질방 많으니까 모래찜질. 아 해수욕장에서 찜질? 그 혹시 근처에 찜질방도 많잖아요 보면은. 모래찜질. 아 모래찜장. 아니 그 사람 많은 데서 과연 그 찜질을 할 수가 있을까? 난 그것도 그러네. 돈 안 들이고 해수욕장에서 인파에 치일 것 같아. 인파에 치일 것 같아. 인파에. 바닷가 근처는 사람 많겠지만 바닷가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그래도 그 동네는 너무 북적북적거릴 것 같아. 100만 인파에도 그럼 60만이면 적게 온 거예요? 평균 한 해에 오는 수마는? 모래찜질 하셨기에. 요즘 그 동네 행사도 많이 나오겠어요. 무슨 노래자랑 같이 연예인들 와갖고 뭐 그런 것도 많이 하겠네. 사람들 많으니까. 여름 뭐 축제의 분위기지 뭐. 부산 날씨는 좀 어때요? 해남은 여기 조금씩 바람은 좀 부는데 오늘은 어제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또 뉴스가 뭐가 있는가 한번 볼까?
또 재밌는 뉴스가 있네요. 오늘자 뉴스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노컨 뉴스입니다. 바돌키드님 휴가 잘 보내고 있어요? 반가워요. 아침 일찍 오셨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컨디션이 좋습니다. 자, 노컨 뉴스에서 나왔던 이야기고 한번 읽어보면요. 우리가 속초행에 올라탄 진짜 이유는 해서 나와 있습니다. 포켓몬고 현상이 있었죠. 잘 보이시나? 조금만 더 줄일까? 좀 줄여서. 복합 현실 게임 포켓몬 고 플레이가 유일하게 속초에서만 가능하다는 소식에 얼마 전 속초행 버스는 연일 매진되었다. 우리가 정말 왜 속초에 갔던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청년 세대가 하도 힘들어서 걱정 없던 유년 시절로 돌아가고픈 마음에 포켓몬고에 열광했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힘든 건 맞지만 현실을 회피하기 위해 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편 어떤 칼럼에서는 속초엔 아무 일 없다며 작금의 속초행 젊은이들을 나무라듯 말합니다. 당신의 젊은 날 무전여행을 언급하며 휴대폰성 가짜 게임이 아니라 진짜 속초를 지금의 청년들도 느껴야 한다고 조언까지 합니다. 이 칼럼을 읽고 영화 미드나잇 파리가 떠오른 게 저만은 아니겠죠. 왜 우리가 속초에 달려갔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라면서 그런데 이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Hey, Dad. It's 4 o'clock in the morning. I just left the big studio. Here we are in Harlem. Everybody's here but the police, and they'll be here anyway. 버덜키드님. High time. So catch this song. 감사. 네, 안녕하세요. 휴가 잘 보내고 있어요? 왜 바덜키드님이 2개지? 열심히 보냈다. 어젠 죽다 살아났다. 저도 어제 컨디션 안 좋았고 11시까지밖에 방송 못했어요.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래도 다시 봐서 반가워요.
손 대표님 발언 동영상 제대로 못 봤어요. 정확히 무슨 내용 말씀하신 건가? 아, 제가 다시 틀어드릴까요? 다시 틀어드릴게요. 뭐 한 7분 정도 되니까요. 괜찮아요. 저작권은 저한테 있으니까 또 이거는. 어디 놔뒀지? 잠깐만요. 냄새 원인은 바로 에어컨. 상쾌하게 페브리즈 차량용. 와우! 좀 화면이 흔들려요. 거기 현장에서 찍은 거라. 안 들려? 저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행사는 생각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문화행사를 마련해 주신 윤재걸 선생님, 또 이승철 씨, 또 22분, 아니 진도 다시 할게.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벅차오르는 감격을 금할 일이 없습니다. 아마 이러한 문화행사, 이렇게 모든 분야를 다 망라하는 문화행사 보기도 힘들고, 더더군다나 이게 마이크가 외부 마이크라 문화행사는 제 그 컴퓨터로 해갖고 연결하면 좀 소리가 컸는데 현장에서 바로 찍느라고 좀 소리가 이 문화행사를 작게 들어갔어요. 마련해 주신 윤재걸 지금 유튜브는 최대한 키웠어요 제가. 이승철 씨, 또 22분, 아니 진도 국물이 가져 있는 수많은 작가 여러분, 시인, 판소리, 성악가, 또 가수, 또 소설가, 또 그림을 그려주시고 글씨를 전해주시는 분들께 실제로 만나 뵈어도 목소리는 크신 편은 아니더라고.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익산도에 갔었습니다. 거기서 밥집에 갔는데 밥집 아주머니가 아주 곱게 그 차리신 분이 음식도 아주 맛있게 해주셨는데 저희 집사람이 말을 걸었습니다. 익산도에 오신 지 얼마나 됩니다. 그게 한 7년이 됐다. 여기 좋으십니까? 그랬더니 네, 다 좋은데 그런데 문화가 없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문화가 없어서. 목포에서 오셨다고 그 얘기가 지금까지도 가슴이 아팠어요. 백범 김풍두 선생께서 그쵸, 사운드 작죠.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냐? 첫째도 그냥 제가 YTN 뉴스 나온 거 요약된 걸 다시 한번 틀어드릴게요. 이게 너무 소리가 작아서. 독립국가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마 이거 같은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문화다. Come on. 더불어민주당 손학규 전 상임 고문은 더는 물러설 데가 없으며 국민에게 꿈과 여기에 희망을 저도 나와요. 되돌려드리겠다면서 사실상 정계 복귀 선언을 했습니다. 손 전 고문은 어제 전남 해남군 해남문화원에서 문화예술계 지지자들이 마련한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손 전 고문은 우리 국민이 갈기갈기 찢겨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남북 교류와 협력도 사방이 꽉 막혀 우물에 빠진 돼지 형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손 전 고문은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더는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염원이 있다며 지지자들이 준 용기를 국민에게 접니다. 꿈과 마이크 잡고 희망으로 있는 거.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쩌다 찍혔어요. 아니 갑자기 오라더니 연출 스텝을 하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다고. 이걸로 드러나죠. 저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손 대표님을, 손 고문을 지지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다. 제가 그 전에 출발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 사람이 왔어요. 기자들도 한 50명 정도 봤고. 그쵸. 근데 일단은 사실상 정계복귀 신호탄을 올린 것은 사실이니까 의미가 좀 크죠. 이제 손 고문의 상임 고문이죠. 전 상임 고문, 손 전 상임 고문의 이제 향방이 국민의당으로 가느냐 아니면 더불어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약간 야권의 이제 지지 변동층 이게 좀 달라지긴 하겠는데 그래도 이번에 의미가 크죠. 일단은. 일단 그리고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 아니 그날 당일날 참석자들이 이종걸 대표 왔었고요. 그 다음에 윤영일 지금 국민의당이죠. 국민의당 해남 완도 진도 국회의원 왔었고 좀 그러니까 판이 좀 컸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제가 잘못 생각한 게 저는 이미 그분이 정계 복귀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에 과연 그 선택에 대한 어떤 그 뭐지 복선 아니면 신호 이런 걸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나는 용기를 얻어서 무엇인가를 해보겠다라는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도 파파이스나 이런 데서 듣기를 계속 듣고 있으니까 디프리 자리가 더 재밌었어요. 디프리 자리에 좀 참석하려고 했는데 아니 찍으려고 그랬었는데 아무래도 얼굴이 너무 많이 노출되니까 사람들이 초상권 침해도 있고 해서 찍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디프리는 좀 재밌게 했어요. 오랜만에 기름칠 좀 하고 목에 좀 포부를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손 대표님이 좀 친절하게 해주셨어요. 아니 모르겠어요. 꼭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좀 과시하고 싶은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 문재인이죠. 문재인 대표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문재인과 자신이 셌을 때 어느 쪽을 자신의 퀄리티를 높여줄 것이냐 라고 봤을 때는 오히려 국민의당이 더 가깝지 않을까. 국민의당에서 자기가 독보적인 어떤 그것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더불어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종걸 국회의원이 올 줄은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갑자기 공연 한 중간 좀 넘어서 왔거든요. 거의 중간 그래 계속 앉아 있다가 오자마자 오늘 주말이라 1시까지 사람이 있어야지. 사람이 있어야죠. 근데 다 재밌어서 판은 재밌었어요. 기자들은 지루해하고 우리야 원래 공연 같은 거 보는 거 좋아하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은 또 그냥 공연 보러 왔고 근데 또 이제 조중동에서는 딱 그 제가 프레임 걸 거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에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딱 그 부분 있어요. 임을 위한 행진곡 제가 그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것만 딱 이제 또 조중동에서 프레임을 걸더라고요. 막 그렇게 열광적으로 사람들이 재창하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분위기가 열광적으로 재창하고 그런 건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현장 분위기는
근데 저 정도면 마치 모두가 합창한 듯한 그런 분위기를 또 해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 하지만 손학규 대표가 부른 건 사실이에요. 같이 따라 부른 건 사실이에요. 아, 대표라고 하니까 또 이상하네. 손학규 전 상임고문 정확하게 또 지칭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사람들 와갖고 하는 것은 저는 이제 각계 격파식으로는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한 모세기로 모여있는 건 또 처음 봤으니까 어제까지 뉴스에서 봤던 사람이 내 눈앞에 있으니까 좀 신기하긴 했어요. 연예인을 보는 듯한 느낌? 정치인을 본다는 느낌보다 난 연예인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거기서 그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 놓는 거 하나도 생각도 못했고. 뭐 하여튼 좀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영광이라고까지는 느끼지 않았어요. 그 개인적으로 악수하면서 계속 똑같은 말만 했어요. 저는 2030 이야기 좀 들어달라. 그리고 사진을 찍긴 찍었는데 모르겠어요. 어디서 봐야 되는지를 모르겠고. 여하튼간에 그 이야기만 계속했어요. 2030 이야기 좀 들어달라. 뭐 그 이야기만 계속했어요. 다른 이야기 안 하고. 다른 거 말할 수 있는 계제도 없었고 사람들이 다 이제 그런 분위기였다. 근데 일일이 스태프들하고 다 악수하시고 좀 그러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 행사 참가자들 그리고 공연 참가자들한테 다 악수하고 이야기 들으려고 하시고 좀 그런 모습 보였어요. 아무래도 이제 해남에서 이제 윤재걸 시인이라는 분이 이제 주최를 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땅끝 문학협회 거기 회원이어서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알게 된 거고 문학협회가 아니라 문학회 협회는 아니고요. 협회가 되려면 좀 다른 조건이 있어야 되니까 지역사회에서 하는 문학회가 있어요. 거기 이제 그 회피가 이제 지원한 건 아니고 성격이 아니라 그냥 참가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무당원 사람들은 알고 있으니까 여하튼간에 지지를 얻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손학규 전 상임고문이 어떻게 보면 강진에 머무면서 사실상의 은퇴 선언을 했다라고 기자들이 예전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정치인들의 은퇴는 믿을 것이 못 되는 거고 여하튼간에 다시 이제 발판을 마련해야 되는데 거기에 제일 발판이 겸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정계에는 이제 관심이 없다. 안돼 주변에서 나를 밀어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된다라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저는 들었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 여하튼간에 정치인은 뭐 지지 기반을 해서 봤다 해도 좋고 쇼맨십이라 봐도 좋고 근데 일단은 어떤 의식은 생긴 것 같아요. 이제 대선 있으니까 그분들은 이제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잖아요. 또 보면은 단순히 국회의원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 정도의 레벨은 일본에서도 이제 발언했었잖아요. 새 판을 짜겠다 자신이 그랬었고 이제 여기서는 용기를 내겠다라는 말이니까 예. 그 말이 결국 그 말이죠. 결국 그 말이죠.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제 또 그림이 또 지금의 이제 양당 구도잖아요.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과 이제 야권 지지층들이 어떻게 이제 통합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예. 8.15 특사 어차피 그걸 예정된 이야기인 거고 아마 경제 성과 정관계 비리와 연루된 사람들이 좀 많이 사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아마 그래도
그러니까 이거죠. 만약 국민의당이 가면 안철수와 손학규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 더불어에 가면 문재인과 손학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쵸? 좀 길죠. 그날 이제 그러니까 손학규 모임이 있던 한참 만참 자리에 그때 이제 경향일보가 올렸죠. 박근혜 정부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현재 휴가가 있잖아요. 휴가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시장 정치한다고 울산의 한 장면을 딱 보여주면서 그러더라고요 라면서 이제 이야기를 또 올리더라고요. 뭐 시간적으로 딱 일치한 건 아니고 그 당일날 이제 오전에.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세계, 그 위쪽 세계에서는 뭔가가 이제 막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거를 좀 읽어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제 능력이 될 텐데, 그래서 요즘에 신문을 안 놓고 봐요. 어지러워도 신문을 안 놓고 보는데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지는 잘 그것까지는 못 읽겠어요. 일단은 사드 저국이니까 이 사드 문제를 어떻게 풀고 갈 것이냐 이게 핵심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세월호 지금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거든요. 배 인양도 원래 8월 말까지 하면 이제 인다는 그 정부 측의 발표가 있었지만 계속해서 선체 훼손이 일어나고 있고 인양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올해 말까지는 하기 힘들 것이다라는 일견의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옥시 사태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이런 것들이 지금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다음 대선 때 야권을 향한, 여권이 아니라. 어. 그렇죠. 많은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 분란을, 원래 분란도 하나의 정치거든요. 일부러 분란을 일으키기도 해요, 정치인들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어떤 대통합, 위기 수습한다, 어떤 리더십의 모습, 나를 믿고 따르라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분란을 조장해야 하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이번 정부는 분란을 조장한까지는 괜찮은데 분란을 수습할지는 모르는 것 같아. 일부러 분란을 더 키우고 있다는 느낌도 들어요. 세상이 좀 각박하다라는 느낌? 근데 사람들이 깨어나서 예전에는 각계격파였거든요. 각계 이제 A라는 분란, B라는 분란에서 가까이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분란이 합쳐지고 있어. 이게 우리가 연대한다라는 느낌으로 가버리니까 그때 정부에서도 좀 당황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리고 이런 사실들을 저도 마찬가지로 오늘 제가 봤던 거를 봐도 유튜브에 올려버리고 막 이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또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이런 인터넷 미디어 증폭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처리는 정부에서 해줄 것 같진 않아. 처리는 지금 입장에서 정부에서 뭘 어떤 처리를 수습한다 이런 느낌은 없을 것 같고요.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면서 지금 이제 연대를 하고 있잖아요. 각각의 사건들은 다 별개지만 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국회나 이런 데 요구하지 않을까. 그래서 국회 쪽에서의 어떤 법률안 그리고 행정부 감시 이 기능을 좀 더 요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래로 이제 박주만 같은 지금 더불어 국회의원 같은 경우 지금 괜찮은 또 안을 페이스북에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1만원 이하 카드 결제 시 세금 안 물게, 영세업자 살리는 방안,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민생 살리기의 방법 중에 하나죠. 쓰는 사람도 미안하지 않고 자영업자도 떳떳하게 카드 받을 수 있고. 원래 그렇잖아. 좀 미안하잖아요. 10,000원 이하에서 카드 결제하려면 좀 미안한 거 있는데 요즘 또 사람들이 현금 들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다 카드 결제하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민생인데 민생을 어떻게 볼 것이냐. 특히 그리고 그 민생 중에 가장 약자라고 저는 생각되는 게 청년이다. 청년들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데 글쎄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모르겠어. 어떤 것들이 읽혀지진 않아. 그리고 나는 청년 대표회가 있다고 하는데 이제 아직 더불어는 아직 전당대회가 아직 안 됐으니까 새누리당은 이부견부터 해갖고 몇 명씩 해갖고 이제 최고위 청년 최고위를 만든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들이 진짜 청년 문제를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당에 전국돼서 다음 이제 선거에 계속해서 자신들이 국회의원을 해보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떤 성명서도 지금 당을 초월해서 내놓은 것들이 없으니까 나는 적어도 지금도 이야기하지만 9.25 사고 났을 때 9.22역 사고 났을 때 김군 사건 있었잖아요. 그때 난 청년이가 있으니까 청년위에서 어떤 성명서가 나올 줄 알았어요. 나와야 된다고 믿었었어요. 근데 안 내더라고. 아무 당도 그런 것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들이 과연 젊다기 때문에 그냥 청년 대표다라고 말을 하는 건지 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아요. 그래서 음. 그리고 대안도 나는 청년이가 주체가 되었고 뭘 대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청년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 그리고 학교 뭐 등록금 이런 이야기 있으면 거기 청년 대표들이 가져야죠. 근데 더불어는 그냥 오 대표만 가는 모습만 보여더라고요. 다른 국회의원들, 젊은 국회의원들이 안 보였어. 청년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내가 못 본 건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건 아니다. 그 청년들과 소통하겠다는데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소통 방법을 모르겠어요. 솔직히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들은 진짜 청년 대표가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음.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한테 쌓인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나는 이게 일종의 퍼퓰리즘 같아서 이게 나쁜 식의 퍼퓰리즘. 퍼퓰리즘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선동을 위한 거짓 선동을 위한 퍼퓰리즘이 아닌가. 청년이라는 말을 꺼내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 당을 초월할 수 있는 청년 플랫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런 것들이 청년들 사이에서는 영향력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일부 이제 청년들 사이에서도 이제 파가 갈리는 게 나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포켓몬고 이걸 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방금 노컷뉴스 본 것처럼 지금 시국이 어느 때인데 이렇게 놀러만 갈 생각하냐 이렇게 보는데 난 또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 들어요. 이 청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일명 크리에이티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력서 써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고 이래저래 돈 만드니까 이제 집에만 있다가 이제 그 게임을 하면서 각자 나름대로 자아찾기 하는 과정이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나는 그들이 게임만 하는 것 같지만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하겠어. 그냥 게임만 미친놈들도 있겠지만 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유년기의 체험을 다시 한번 겪어보고 싶은 욕망도 있겠지만 그건 너무 이제 근시학적으로 보는 거고 나는 이들이 이걸 하고 있지만 분명 무엇인가 성찰을 하고 있다고 느껴요.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무엇인가를 또 세우고 그것들을 이제 글로 막 올리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블로그나 뭐 아니면 뭐 트위터 글이나 이렇게 막 올리잖아요. 그런 게 나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잠재적인 태풍이죠. 잠재적인 태풍. 지금 태풍의 눈에 들어왔다. 라는 생각까지 읽혀지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들이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죠. 각자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이게 대권 전에는 어느 정도의 윤곽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청년들의 발언 수위가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개인적인 취업 문제나 아니면 자기 스트레스에 대한 어떤 푸념 이런 것들에 올라가던 글의 빈도수가 높았는데 점점 이들이 사회 구조적인 모습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분위기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좋지 않을까. 긍정적인 역할이다. 어쨌거나
그렇다는 거죠. 아, 아침 너무 심각했나? 너무 심각하게 분위기가 끌고 가버리면 안 되는데. 그 분위기 그대로 계속 유지되면서 하면 좋은데. 그렇죠. 그 분위기가 이어져야 되는데 아마 이것도 이제 또 갈리기 정책이 들어갈 겁니다. 뭔가 통합 때문에 항상 분열의 정책을 같이 썼거든요. 보수당은. 보수 쪽에서는 항상. 네. 당근을 줄지 채찍을 줄지 모르겠는데 일단 무슨 당근을 하나 던질 것 같아요. 청년들한테. 그러니까 본질을 그러니까 이게 누가 딱 가고 있는데 브레이크를 밟았다기보다는 본질을 흐리는 정책으로 다시 계속 여론을 호도할 거예요. 그런 정책을 할 거예요. 이제 이때까지 그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예상하건데 아마 계속해서 그러니까 지금 또 나오고 있는 게 남성 여성 혐오론 또 갈등론 주장하고 있는 게 이러한 맥락에도 있어요. 청년들 왜 그러냐면 청년들이 여기에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있으니까 성대결에 그러니까 저번에 이야기했던 메갈리아 그 뭐지 부동액 사건 부동액 커피 사건 키우려고 좀 했던 것도 있었고 지금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일단 몰지각한 남자애들이 그 잘 모르고 이제 일베에 현동돼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주장하는데 그건 진짜 제대로 된 주장이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공부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 그래 싸워야 돼 아 저거 미워야 돼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안 되니까 난 될 수 있으면 남성들도 여성들도 마찬가지고 각각의 그 성 혐오론자의 그 뭐지 홈페이지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 좀 제대로 된 이제 그 걸 좀 배울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런 데 들어가면서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 궁극적인 거 그거잖아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사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라는 사람은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춘기 때 했던 질문들을 지금 한번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어차피 노는데 어차피 취업 안 돼갖고 나 지금 놀고 있는데 눈치 보면서 노는데 이왕 망한 거 제대로 한번 망해보자 뭐 이런 심리 이런 것도 있으면서 한번 해보자. 뭐라도 움직여보자.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아니야 일베가 오는 게 아니라 일베를 선동질하는 소수가 있어요. 일베에서 주장을 까면서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 그룹들이 있어. 그 그룹의 본질을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죠. 밝혀진 게 없으니까 이거 말하면 안 되니까. 하여튼 근데 이제 그걸 모르고 이제 따라가는 애들이 있단 말이지. 그냥 그 선동선동에 재밌거든. 일단 재밌거든. 걔네들 그리고 웃긴 걸 많이 올려주고 막 이러니까 재밌어요. 그리고 일단 거기는 뭐가 있냐면 증오라는 심리가 있거든요. 이 증오라는 심리도 그러니까 제대로 된 잘된 증오는 괜찮아요. 잘된 증오는 분노를 하고 사회를 개혁시키는 방향이 되는데 이 증오를 잘못 끌고 가면은 엄청난 사건이 되죠. 그게 바로 히틀러가 잘했던 정치예요. 선동 정치가 그거예요. 증오의 방향을 유태인한테 돌렸고 유태인들을 데려가 학살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약자한테 계속해서 투영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지금 증오를. 아마 나는 통일이 되면 또 다른 증오가 만들어질 것 같아. 지금의 지역 이기주의처럼 지역주의처럼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람들이 일단 서열제에 대한 그게 있어요. 이 동물들 심리가 똑같은데 그 아주 본능적인 감정이거든요. 그게 1차적인 감정이고 아, 그러니까 그 우리 외국인 노동자 혐오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아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는다 라는 식의 논리인데 이 논리를 지금 쓰고 있는 게 트럼프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 논리를 쓰면서 트럼프는 나쁘대 멍청하대. 그러니까 웃긴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들은 하고 있는 건 정당한 애고 내가 하면 사랑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뭐 이런 식의. 근데 실제적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일자리를 뺏는 건 아니니까 사실상 그들이 일하는 거 한국인들이 안 가려고 하고 저임금이고 그래서 일단은 웃기다. 지금 일단 그리고 상황을 봐야 돼요. 무슨 어떤 상황인지. 아 이거나 저거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본질은 똑같은데 자기들은 이제 특권 나는 좀 낫다. 나는 좀 배웠다. 쟤네들보다. 그리고 나는 우리나라는 좀 경제적으로 낫다. 나는 그리고 그 GDP 이야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진짜 이해를 못하게 이야기를 못하게
게 있어요. 그게 함수의 오류거든요. 그러니까 파이는 계속 커져야 우리가 잘 산다. 일단은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을 쓰고 있으니까 또 그러니까 그런 식이라니까. 조선 쪽은 아니고 연변 쪽은 또 우리 쪽이고 북한 쪽은 또 우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식인 건데 그거를 70년대부터 그랬어요. 국민 100달러만 넣으면 우리는 행복해진다. 근데 지금 이제 더 그 단위는 더 커지기만 하고 있지 실제로 행복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따지고 보면 외국 선진국은 어느 정도의 돈이 되기 때문에 복지를 하는 거고 우리는 아직까지 그 GDP가 안 되기 때문에 복지를 할 수 없다라는 논리로 이제 딱 하는데 전형적인 그러니까 외운 지식인 거야. 자기 한 번도 그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의미를 한 번도 새겨본 적이 없는 거죠. 그리고 쉽게 말하면 나는 그 1%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다 라는 식의 그릇된 의식을 갖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부의 고위직 공무원 같은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게 그 사람 한 명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1%가 되기가 글쎄요. 뭐 노력하면 되겠죠. 노력하면 되겠는데 그게 그렇게 사는 게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나는. 그 1%는 결국 99%를 위해 있다는 소린데 그렇죠. 의미를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고 한 번도 성찰해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사람들한테 폭력적으로 다가가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약자의 입장에 서본 적이 없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다 해주고 그렇게만 하면 맞다고 생각하는 자기만의 세계가 만들어져 버렸고 저 사람은 나한테 개돼지밖에 안 되는 거고 내가 밟아야 될 사람이고 내가 부려야 될 하인인 거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나한테 충성해 주길 바라는 뭐 이상한 심리.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그런 사람들한테 청년 문제 웃기죠. 근데 우리가 계급론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계급론, 금수저론 등장했을 때 금수저론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번에 헬조선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 소위 말해서 그거잖아요. 자기 집이 잘 살면 자식까지 잘 사는 거고 이번에 우수석 이야기처럼 그 공이 그 뭐 정경이죠. 그 갔던 거 휴가 거의 일주일마다 8일에 한 번씩이나 거의 일주일이잖아요. 그게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왔다 생각하면은 그런 사람들과 위화감 느끼면서 부모 잘못 만났고 저 놈은 저러고 살고구나. 금수저구나. 나는 은수저도 아니고 흙수저다. 이렇게 하는 건데 세상을 움직였던 건 금수저가 아니에요. 세상을 움직인 건 흙수저들이에요. 흙수저. 그럼 내가 흙수저면 내가 흙수저인 거 인정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한번 살아볼 것인가. 저 금수저가 만들어온 장기판에 말이 될 것이 아니라 내가 한번 장기판 한번 만들어보자. 조조가 이런 말을 했었죠. 조조가 내가 세상을 버릴지언정 세상이 나를 버리진 않게 하겠다. 그 정도의 각오만 있으면 뭐 다 하죠. 뭐 조조도 물론 그 당시에는 금수저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그 말은 좀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위선이고 자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읽어본 듯한 내용. 그렇죠. 명언이죠. 자기가 실수로 자기 아버지 친구 죽이고 진궁 앞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나라 세우기 전에 동탁한테 도망 나오면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 한 사람이 포부잖아요. 이게 포부. 어떻게 보면 우리 젊은이들도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청년들한테도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 니네들이 짜놓은 판 내가 그래 입사원서 그래 100통 200통 넣고 결국에야 인턴십 과정 어쩌고 하면서 열정페이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세상이 그게 맞는가. 이제 우리는 정말 분배를 이야기해야 될 때지 않을까. 이런 거. 그러면 내가 그래 이양지사 안 되는 거. 삼국지는 그러니까 20살 때 읽을 때하고 30살 때 읽을 때하고 40살 때 읽을 때가 달라요. 그래서 매 시대마다 읽어주면 제일 좋고 읽을 때마다 느낌이 다르다니까요. 그게 보이니까 이제 정치 현실들이 보이고 내가 살아온 관계들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류의 책이죠. 인류의 정치 처세술에
요즘에 처세술 책으로 많이 나오는데 정치 처세술에 그리고 일반적인 인간관계론에 삼국지만큼 괜찮은 건 없어요.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60이 넘으면 삼국지를 읽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간교해진다고. 그러니까 그냥 도원기를 하고 이런 내용만 쫓아가지 말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인간관계를 갖고 어떻게 배신을 하고 어떻게 다시 또 합의를 이끌고 이런 것들을 읽어내야죠. 삼국지는. 거기에 엄청난 음모와 정치와 계략이 있는데 그게 동서고금 막 나오고 똑같이 반영된다니까요. 보면. 동양 최대의 고전이잖아요. 삼국지는. 동양 최대의 고전. 그렇죠. 동원결이 달라지기도 하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해석본이 좀 여러 가지 있는데 거의 그러니까 진수의 삼국지, 진식의 삼국지 해갖고 이제 나왔던 게 이제 뭐 김구영 선생님 거 뭐 해부터 여러 명이 있었어요. 삼국지를 번역한 사람 많았어요. 그거 그래도 이제 가장 대중적인 게 이문열 평전이었죠. 근데 또 중국 거를 그대로 원전으로 이제 해갖고 쓴 것보다는 일본에서 이제 해석한 걸 또 우리가 해석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문열 게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좀 내용 면에서 좀 맞지 않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일본어투 번역을 그대로 하다 보니까 문장이 매끄럽지 못한 것도 있었는데 하여튼 이문열 거 나온 것은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일이었어요. 이문열 삼국지가 나왔던 것은 평전이긴 한데 아 평전이 아니라 평전이 아니라 평전은 인물의 일대기를 그린 것이고 책 이야기가 좀 삼천포 가는 거 원래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 거죠. 아 슬램덩크 그렇죠. 청춘 만화죠. 저도 슬램덩크 여러 번 봤어요. 애니메이션으로도 다시 보고 만화책으로도 여러 번 보고 괜찮지 않아요? 슬램덩크 잘 만들었어. 지금 봐도 괜찮아요. 70번 정도. 와 많이 봤다. 강백호 네, 고릴라 기억나는 거 그 정도인데 그 스토리가 진짜 잘 돼 있는 것 같아. 그림도 그림이겠지만 그림은 제가 잘 볼 줄 모르니까 모르겠고 스토리는 정말 잘 돼 있는 만화 같아. 그렇게 스토리 만들기 쉽지 않을 텐데. 청춘의 피가 끓는다. 아, 고릴라의 여동생을 예뻤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슬램덩크하고 함께 같이 했던 게 당시에 유행했던 게 드래곤볼 그잖아요. 드래곤볼. 최근에 저는 원피스를 다시 보고 있어요. 원피스. 지금 한 몇 화지? 거기까지 봤어. 장난감 왕국. 걔 없애는 거. 실 막 이렇게 하고 하는 애. 근데 2부작도 나온다는 썰 있다. 그 작가가 살아있나? 작가 죽었다는 소리도 있던데. 원작 작가자 슬램덩크 원작 작가자 죽었다는 소리도 들었던 것 같은데 살아있어요? 뭐 그러니까 뭔지를 모르겠어. 진짜 그런 건지 아니면 설인 건지 한 번도 조사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니까 그거는. 말이 좋아서 박수 칠 때 떠나는 거지. 다음 그거지.
이제 더 이상 아이디어를 내기가 지도 부담스럽고 이제 끝내고 싶은 것도 뻗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너무 대결 구조의 어떤 그런 긴박함을 하면은 작가들도 쓸 때 힘이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힘이 많이 써야 돼. 많이 힘들죠. 스트레스 엄청 받을 걸. 맞죠? 오히려 짱구 같은 거는 계속 나오잖아요. 짱구 같은 거는 가벼운 일상적인 이야기 하면서도 할 수 있는 이야기니까, 어떤 그런 큰 대결 구도가 있는 그 만화가 아니니까. 그런 만화는 뭐 그렇다고 짱구 만드는 사람들이 뭐 스트레스 안 받는다 소리는 아니고 뭐 하는 거 아니지만, 그러니까 누가 네티즌이 그랬어. 너를 보기 시작할 때가 너하고 같은 나이였는데 어느새 나는 회사인이다. 너는 아직도 유치원을 다니고 있구나. 짱구를 어린이로 보는 사람은 없을걸. 원래 그리고 짱구가 성인 만화였어요. 짱구가 성인 만화에서 출발했다가 이제 내려온 건데, 음. 아빠 엄마 이제 딱 사랑하려고 하면 짱구 딱 나타나서 뭐해 하면 레슬링 중이야 하면서 갑자기 막 던지고 막 이런 만화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B급 문화, B급 만화 이랬는데, 갑자기 이제 그 주타겟층을 성인이 아니라 어린이로 딱 낮춰버리는 순간 이제 A급이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마케팅을 잘한 거죠.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편집하고 방해하죠. 맞아, 맞아. 짱구라는 이름도 잘 지은 것 같아. 원래 그거 이름 아니잖아요. 일본에서 뭐라고 부르긴 했었는데 생각이 안 나네. 난 하여튼 짱구 엄마가 너무 좋아. 제가 가끔 가다 짱구를 보는데, 짱구를 보는 이유는 딱 하나야. 짱구 엄마 보려고. 짱구 엄마의 그 리액션이 너무 재밌어. 아, 크레용 진짜. 아, 명탐정 코난 설명충. 한때 그것도 진짜 많이 보긴 했었는데. 애가 말이 너무 많어. 명탐정 코난 함께 같이 갔던 게 예전에 김전일이라고, 소년탐정 김전일이라고 같이 갔었는데, 김전일은 그렇게 사람들한테 대중적으로 그렇게 많이 영향을 받지 않더라고요. 코난만큼. 그리고 코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그 검은 조직 이 정도면 밝혀야 되지 않을까? 검은 조직 너무 오래 끄던데. 검은 조직 그 놀이공원에서 양먹이 애들. 그 미란이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정도 어린애를 끼고 있었으면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실제로 만화니까 그렇지, 만약 사람들이 그걸 연기한다고 생각해봐요. 와. 미란이 아버지는 환갑잔치 해야 돼 지금 나이가. 그 미란이 아버지는 좀 오래 살 것 같아. 하도 침을 많이 맞아갖고 굉장히 오래 살 것 같아. 건강하게 살 것 같아.
남들은 돈 주고 맞는데 알아서 맞아주잖아. 아, 그래도 9시에 바돌키드님이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아니었으면 신문 읽고 있었을 텐데. 컴퓨터, 여름이어갖고 열받으면 지가 꺼져버리더라고요. AI야, 그냥. 나 오늘 일 안 해! 이러는 거지. 제가 컴퓨터를 바꾼 이유가 그러니까. 컴퓨터가 스마트로 꺼진 시스템. 내가 쉬는 날에 좀 잘해주지. 버럭버럭 성질을 내는 거죠. 버럭버럭 성질을. 기분파요. 그렇지, 기분파. 그러니까 내가 옛날 컴퓨터로 방송을 못 한다니까요. 그냥 꺼져버리니까 방송하다가 내가 없어져 버려요. 방장인데 방이 갑자기 없어져 버려. 연속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방송을. 컴퓨터 주제. 컴퓨터 주제. 유리딱새님 어머니 오셨다는 오늘 정신 없으셨다. 해운대 가신대요. 해운대. 어디 좀 놀러 좀 다녔어요, 바돌키드님? 아니면 계속 방콕? 어젠 나 잘못 봤고 여자친구들인 줄 알았어. 어젠 친구들하고 파이어 했어요. 파이어. 파이어. 좋겠다. 계속 나는 일만 해갖고 지금 아주 얼굴만 새까맣게 타갖고 아주 한참 좋을 때지. 좋겠다. 파이어. 나도 하고 싶다. 그래서 토요일 방송 볼때 토요일 방송 안 보시기 좋아. 몸이 너무 안 좋아갖고 손학규 이야기만 이제 간단하게 1시간 정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유리딱새님하고 좀 이야기하다가 11시에 내 방송 껐어.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니 방송을 하는데 11시도 안 돼. 10시 한 40분에 니까 갑자기 현기증이 딱 돌아버리는 거예요. 며칠을 계속 그렇게 잠을 못 자버리고 막 이러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래서 컨디션이 괜찮아요. 어제 좀 쉬어버리니까 좀 낫더라고요.